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네, 저는 AI 시대 속 빛과 그림자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AI는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정확한 명칭 뭔지 아시나요? AI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인데 혹시 오늘 점심 메뉴 어떻게 정하셨나요? 집에 남은 거. 이건 지능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혹시 정하신 분?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오늘 뭐 먹을까라던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주냐면, 뭐 중식이 있고, 한식이 있고, 일식이 있고 한데, 그 중에서 땡기는 걸 얘기해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도 AI한테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평소에 어떤 식으로 물어봤는지, 아니면 또 평소에 어떤 식으로 주고받은 대화들이 어떤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이제 AI가 뭐야? 라고 AI한테 물어본 답변이거든요. 자기소개를 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보면 사람도 아닌 것이 뭔가 물어봤을 때 얘는 이거는 모르겠지? 라고 했는데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네? 요런 애들이 이제 A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제 AI로 뭔가 뭐 물어보고 대답도 하고 얘네들이 음성으로 생성도 해주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뭐 아까 이미지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이 다 미디어잖아요. 그럼 AI와 미디어는 같은 걸까요? 미디어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사진이 있는데 요 중에서 혹시 미디어가 뭐뭐 있는지 한번 막 찾아주시겠어요? 네, TV, 스피커, 네. 이게 전부 다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네. 이게 마지막에 나올 얘기였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였는데, 혹시 시계는 미디어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가져온 요 아날로그 시계는 미디어가 아니고요. 그냥 뒤에 건전지를 이제 꽂아 놓으면 얘가 알아서 시간이 가고 있었는데 제가 강연 몇 분 했지? 쳐다봤을 때 그냥 딱 시간을 그냥 지나가고 있었을 때 제가 본 거지 얘가 전송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가 아닌데 근데 이제 얘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혹시 스마트워치 들어보셨죠? 네, 사용하시고 계시죠? 네. 네. 그런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 심박수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화든 뭐 문자든 아니면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이런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면 A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 TV,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뭐 세탁기 이렇게 스마트가 앞에 붙으면은 미디어일 수도 있고 라는 느낌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라는 단어가 다 AI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틀면 웬만하면 AI라는 단어가 항상 들리는 것만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사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말도 없고 글도 없어요. 우리는 뭔가 그래도 정보를 남겨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 말도 없고 글도 없는 선사시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굴벽화가, 나왔는데, 이제 저같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도 같이 이제 그리다 보면은 뭐 사람을 조금 작게 그릴 수도 있고, 동물을 조금 크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자손들이 보면서, 막대기만 하나 가지고 가면 해가지고 이제 호랑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생명의 위험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해야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벽화에 이제 문자까지 같이 곁들이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대충 그려도 조금 문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미디어의 발전은 약간 타자 연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자 연습할 때 제일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뭔지 아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속도와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점점 빨라지고 점점 오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벽화 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이 발명이 돼가지고 책으로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하는데 책도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내일 바로 전달하려면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그쵸. 뉴스, 신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 나왔는데 군인들 입장에서 이것도 늦는 거죠. 내일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를 내일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모스보. 네. 그래서 모스보가 나왔는데 군인만 급한가요? 우리도 상당히 급하죠. 네. 그래서 까먹고 전기를 꽂아놓고 나온 것 같은데? 라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가 발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전화기는 1대1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한 명한테만 전달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화산이든 이렇게 대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1대 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서 나온 것이 라디오입니다. 근데 이제 들리기만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TV가 나오는데 혹시 TV의 옛날 별명을 아시나요? 힌트 4글자입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지? 네, 바보상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사진에 보여드리면서 TV 앞에 뭐가 붙는다고 말씀드렸냐면? 그쵸, 스마트가 붙는데 그럼 바보는 영어로 하면 스마트일까요? 아니죠. 얘 어떻게 바보가 천재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능을 인공적으로 달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옛날에는 나 예능 보고 싶은데 맨날 뉴스만 보여주고 나는 스포츠가 보고 싶은데 맨날 드라마만 보여주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누구야 지금 뭐 틀어줘 그러면 몇 년 전 거까지 찾아다가 네 인공지능으로 찾아줍니다. 우리가 사용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직접 만들어서 올리고 뭔가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컴퓨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를 들고만 다니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축소돼서 끝판왕으로 마지막으로 나온 게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항상 따르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옳은 말만 할까요? 그쵸. 틀리는 얘기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얘가 맞다고 이렇게 250m 좌회전입니다. 라고 했는데 옛날에 가보니까 직진이 더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마음대로 라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의 평소의 경험에 의한 선택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고 자야지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밑에 영상이 재미있는 게 나오면 계속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지금 AI가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문제인 걸까요? 그쵸. 둘 다. 맞습니다. 네. 현명하십니다. 네. 두 개 다인데, 그래서 일단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타자 연습 말씀드렸듯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는 AI 의료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의학, 뭐 공학 이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선박 쪽에서는 AI 최적 항로를 결정하는 그런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발전이 되어서 한 95% 정도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는 도시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도시 속에 어떤 뭔가를 이렇게 다 얘네들이 다 계산을 우리가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고 또 정확도도 좀 떨어질 만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해준다거나 선박 중에서는 이제 해상 기상이라던가 조류를 좀 분석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해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는 그 홈 CCTV에 이렇게 알람을 울리게끔 해준다거나 아니면 선박에서는 또 다른 선박들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경보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또 사람과 좀 제일 다른 점일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이제 AI 투자 차트를 보면 얘네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쪽에서도 이제 폭풍 막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수 있지만 이런 제어 화면을 보여주면서 AI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인간이 이제 이런 경고를 무시할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억울한 점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알림이 뜰 거라는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누르는 거를 누르고 있었는데 다른 거 한번 누르면 알림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작게 아래쪽에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그냥 떠 있고 색깔도 약간 흐리게 되어 있고 요래가지고 이게 알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알림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시대 때 너무 막 동선마다 막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이제 정보가 너무 과다해서 좀 피로가 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선박에 적용을 하면 좀 이제 레이더 화면 같은 데에 충돌 경고가 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왜냐면 원래 뭐 이렇게 다녔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아까 그 내비게이션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일상에 알고리즘이 뭔지 아시죠? 내가 뭔가 영상을 봐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영상과 관련된 영상들 아니면은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영상으로 주로 넘어가는지 해서 그거를 알고리즘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비슷한 영상이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면 이 사람이 정체성이 확정이 된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계속 그쪽 위주로 보여주니까 그런 거를 필터 버블이라고 하고, 그럼 확증 편향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단어일까요? 확증 편향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본인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서 신하들이 필터 버블이고요. 임금님 본인이 약간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내 생각을 가둬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만약에 숙제를 해갔는데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라던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뭘 물어봐서 대답을 해줬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고 했을 때 내가 대답을 한 거지만 얘가 대답을 해줘서 나는 이렇게 전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요. 아까는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너무 감탄했던 게 집에 남는 음식들 이렇게 우리의 머리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점점점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얘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약간 외주 준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박을 말씀을 드리면은 경험을 과신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헤쳐나갔더니 잘 됐어 라고 생각을 하면 기계가 알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내 경험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람이 울리지만 그런 경험에 기반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랬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알람을 무시할 수가 있고요. 나는 나대로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서 내가 아예 뒤로 빠져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이런 주시 태만이 생기고요. 어쨌든 키를 잡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AI 일인지 나의 일인지가 조금씩 모호해지는 거죠. 이 해상 충돌 사고의 대부분은 약간 운항 과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I의 정확도는 95%에 육박하고 많은 그런 기술들은 충분히 발달을 했는데, 근데 왜 자꾸 비슷한 사고들이 벌어지고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그 이후에는 또 뭔가가 좀 이렇게 고쳐져서 해결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근데 또 고쳐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이제 소형 선박의 현실을 좀 알아보니까 운항자가 너무 고령인 거죠. 우리 이제 이건 운항까지 안 가도 예를 들어서 동네에 키오스크 사용하실 때 처음에 좀 어려우셨죠.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사용할 만하신가요? 근데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입장에서도 새로 나온 기술 같은 것들은 습득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이 고령 운항자들의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처음에 키오스크 사용 못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계셨었죠.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이게 못하겠으면 좀 이렇게 한 번씩 와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모르겠을 때 이렇게 두리번거려가지고 이제 찾아서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소형 선박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이제 여기에 또 만약에 젊은이들이 좀 많이 있던가 이러면 같이 배우면서 좀 천천히 이렇게 늘어갈 텐데 그런 것도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장비 활용이 미숙하죠. 우리 처음에 컴퓨터 생겼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들이 다 종이에다가 글씨로 막 적었었는데 병원을 가도 이게 차트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컴퓨터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장비 활용이 조금 미숙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뭔가의 방법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항자의 그 고령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비 활용이 미숙한 거를 해결하는 것도 또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경고 시스템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다 보면 또 이제 그런 데에서 또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경험에 의존한 판단. 요게 조금 위험한 거죠. 왜냐면 인간도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데이터가 더 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입장에서.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생긴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내가 지금 몇십 년 운항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혹시 AI가 문제일까요? 인간이 문제인가요? 아직도 난제입니다. 네. 네.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AI의 잘못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AI의 잘못을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AI가 해결할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어떻게든 해결하게끔 우리가 두면서 우리가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 그때그때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AI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를 물어본다거나 이럴 때도 뭐 챗GPT를 사용 한번 해봤으면은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 같은 것도 한번 사용을 하셔가지고 얘네 말이 맞는지를 옮겨다 한번 붙여보신다거나 얘네 둘이 다른 말을 하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찾아내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조금씩 문제를 좀 다르게 제가 긍정적으로 물어보면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요. 제가 부정적인 걸 물어보면 부정적으로 답변을 주기도 해요. 같은 문제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 심리 같은 거를 물어본다거나 이럴 때는 누가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언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는 30%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의사소통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70%를 차지해요.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눈은 어떻게 했고 뭐 고개는 어떻게 했고 손 모양이 좀 어땠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어 라고 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AI 시대를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